안녕하세요. 맛동산의 정보현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에 가장 장기로 운영되는 상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험이 일단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금융상품인데요. 물론 10년, 20년의 납입기간도 있고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또 운영되는 기간도 있으니까 그것도 물론 맞긴 하지만 또 하나 최장기로 운영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최장 30년까지도 있고 인접해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50년짜리 론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대출이라고 하는 상품이 이렇게 길게 운영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 그때 금리에 대해서 상담을 여기저기서 받고 그때만 살짝 신경을 쓰고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어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지 조차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느 계좌인지도 모르겠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이자가 얼마인지 원금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래도 SMS 이렇게 문자라도 통보를 받으면은 그때마다 한 달 지나갔구나 이렇게 알면서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조차도 모르고 그냥 잊고 지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건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났다고 해서 누군가 옆에서 너 이제 대출 금리 한번 점검해봐야지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또한 거의 없습니다. 물론 대출을 일으킨 그 은행의 VIP 고객이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옆에서 잘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긴 시간 이자를 내시는 전국의 수천만 되는 대출자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갈아타는 데에 대한 정보를 드릴 거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는 시청자분들한테 당장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역대 최저금리를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시점에 갈아탈 때가 한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 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고 해당이 된다 싶으시면 바로 이제 갈아타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점심시간에 잠깐 밥 일찍 먹고 1, 20분 창구 가서 상담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실제 여러 은행을 다녀봐야 되고 오후 반나절 적어도 이 정도 시간을 내서 서류 준비도 많이 해야 하고 깊은 상담에 필요한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진 않아서 오늘 그 과정을 좀 단축시키고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 해약금 이 수수료는 실행 후에 3년까지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분들은 요즘같이 금리나 뉴스를 자주 접하는 분위기라면 일반 은행의 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마다 광고랑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업점 입구에서도 안내 전단이 많고 입간판도 많아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영업점 방문해서 창구까지 가서 상담까지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새 최근 1금융권을 기준으로는 2.5에서 한 2.7 정도 사이고요. 아마 요번에 또 한 번 인하를 했기 때문에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체크할 사항은 기존 대출을 받았던 금융회사에서 최초 실행 당시의 금리하고 현재 금리를 확인하세요. 다른 금융기관의 금리가 낮아지는 것만큼 내가 처음 받았던 회사도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받았던 곳이 더 금리가 낮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이제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대출 금리는 하나의 항목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 기준 금리가 있고요. 여기에 대출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마다의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총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3.26%라고 하는 이제 총 대출 금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금리하고 가산금리가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셔라 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 금리는 6개월, 5년 이런 단위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 금리의 변동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그렇게 되면 이 바뀌는 기산 시점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될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갈아타는 데에 대해서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감독님의 예를 들게요. 김현진 감독님이 결혼을 하시고 나서 2012년도 11월 달에 A은행에서 1억 원을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매달 50만 원씩 원리
원리금 상환을 하면서 유지를 이렇게 해오다가 최근 금리가 낮아져서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이렇게 직장 근처를 지나가다 오가면서 다른 은행 지점을 살펴보니까 입구에 주담대 금리가 2.5%로 나와 있는 간판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 감독님이 기존에 내가 받았던 A은행, 2012년에 받았던 A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본인의 대출의 최초 금리가 3.98% 그리고 2019년 11월 현재 금리가 3.26%임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언뜻 생각해 보면 B은행에서는 현재 2.5%라고 하고 내가 A에서 받았던 현재 금리는 3.26%잖아요. 언뜻 봐도 이제 금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세 번째 단계가 좀 중요한데요. 한층 더 나아가서 2019년 11월 현재 3.26%의 대출 금리 중에서 대출 기준금리가 2.06% 그리고 이거 주기는 5년 주기고요. 가상금리가 1.2%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3.26%의 대출금리가 그 중에서 기준금리가 2.06, 가상금리가 1.2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기준금리는 5년마다 이렇게 기산되는 걸로. 네 번째 단계는 이 기준금리가 5년 단위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2019년 현재 금리 3.26%는 2012년 최초 3.98%에서 5년이 지난 2017년에 인하된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금리가 바뀌려면 2017년에서 5년이 지난 2022년이 되어야 한다는 이제 계산이 쉽게 나오는 거죠. 딱 보니까 2022년이 되려면 아직 3년이 더 있어야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미 3년 지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없는 거고 그래서 고민 없이 B은행으로 갈아타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B은행에 방문한 감독님은 소득증빙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하고 이런 DTI 적용에 문제가 없음을 이제 확인을 하고 예전에 받았던 A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 확인서를 B은행 담당자 팩스로 이제 받아서 업무 처리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김현진 감독님은 이 간단한 세 가지 확인 단계를 거쳐서 금리를 이제 0.7%를 이제 낮출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연간 이자 부담이 68만 원, 그러니까 남은 상환 기간 뭐 20년 이상을 감안하면 무려 현재의 화폐 가치 기준으로 1,428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하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의 금리는 한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대출의 기준금리와 판매하는 금융기관마다의 가상금리로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대출의 기준금리가 짧으면 6개월, 길면 5년이라는 주기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있으면은 바뀔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 기산 시점이 별로 안 남았으면 굳이 비용을 일으켜 가면서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바뀌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시장의 금리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갈아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화 한 통화로 간단하게 이제 기대출 회사로부터 정보를 얻고 나서 시장의 금리를 확인하고 나한테 해당이 되면 바로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이 영상이 그냥 잊고 지냈던 그냥 습관적으로 빠져나가는 통신비라든지 뭐 이런 이제 비용처럼 생각이 되었다가 경각심을 좀 일으켜서 좀 환기가 돼가지고 이런 혜택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대출 관리는 내가 스스로 해서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